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한지혁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의 학습법 문의 댓글 답변을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운영한 지가 4년이 넘었고 이제 5년이 되어 가는데요. 매년 패턴이 있어요. 수능이 다가오면서 수능 영어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댓글이 증가한다는 거였습니다. 뭐 당연한 말인데 저는 이제 수능을 만약에 3개월 정도 잡고 공부한다 라고 하면 그게 벼락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작년에 그런 경향이 더 심했는데 수능을 얼마 안 남기고서 수능 영어를 대비하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가령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부터라도 해보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댓글이요. 그런 댓글을 이제 좀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아, 포기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 관점과 아, 좀 시작이 늦어서 아쉽다. 이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제 지금 방금 달린 댓글이에요. 지금 고민을 주신 걸 보니까 저는 비교적 오히려 굉장히 여유가 있게 느껴져요. 지금 수능이 거의 110일 정도 남았는데 110일 좀 넘게 남았죠. 예. 그러면 이 정도면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준비하면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일단 오늘 댓글 주신 분의 내용을 약간 요약을 해보면 되게 뭐랄까 좀 열정적이셔가지고 제가 영상까지 찍게 되는데요. 거의 저 덕분에 진짜 영어를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까지 주시고 제 카페까지 오셔서 글 남겨주셨는데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그 천일문 공부한 지 한 달이 넘으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N수생이신데 만약에 한 것만 끝까지 계속 한다면 그거를 천일문 기본을 하자라고 정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듣기는 괜찮은 편이고 단어는 고2 수준 계속 외우고 계시고 이제 고2 모의고사가 좀 풀릴 듯 말 듯 읽히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천일문 초반에는 진도를 잘 못 나가다가 후반에는 진도를 빠르게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습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섞였는데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좀 골고루 된 게 아니라 좀 어느 부분은 좀 많이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좀 덜 되어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천일문 공부법 영상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연결 작업이죠. 이 문장이 왜 그 유닛에 속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의식을 하면서 연결 작업을 하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잘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대신에 그건 하셨대요. 약간 이 문장을 단순히 해석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어로 바꿔놓는 과정으로 끝이 아니라 약간 자기만의 언어로 해보신 거죠. 그런 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 하셨다고 하고 덕분에 이제 400문장을 복습하는데 2시간이면 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일단 이 표현 자체가 누적 복습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누적 복습을 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연결 작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천일문 듣기는 계속 듣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강조했던 게 천일문은 계속 듣는 게 좋다. 그러니까 마치 근육 운동하듯이 들으면 근육이 좀 활발해지는 거예요. 활성화되는 거죠. 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동 시간에 노래 듣는 것처럼 이렇게 꼽아 놓는다고 하시는데 85% 이상 들린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듣는 것 자체는 좋은데 85%가 이해 가신다라는 거는 15%를 이해 못 하시는 거잖아요. 이러면 사실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게 진짜로 그 발음이 안 들리는 건지 아니면 들리더라도 그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 건지 혹은 너무 빨라가지고 처리가 안 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한데 아무튼 간에 이게 100% 처리가 안 된다라는 것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죠? 천일문은 일단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눈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눈으로 공부를 한 거를 듣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듣는 것보다 이해도가 더 높아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눈으로 복습 공부 다 한 거를 들었을 때 85% 이상이 들리는 정도라면 눈으로 보지 않고서 처음으로 듣기를 할 때는 무언가를 들을 때는 잘 이해가 더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을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아직 내용이 안 끝났습니다. 내용이 길어요. 얼마 전에 진도가 끝나가지고 누적 복습이 뒷부분이 잘 안 돼 있고 당연한 거죠 이거는.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느리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좀 뒤죽박죽이라는 표현 하셨어요. 이런 느낌 들으신다고 하는데 자, 이 상황에서의 해결책을 물어보시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해결책은 놀랍도록 허무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천일문을 다시 처음부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뭔가 되게 어떻게 보면 허무하고 오래 걸릴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한들 이미 순서가 뭐 다르고 뭐 비중이 다르더라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정화가 돼요.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빨리 갈 부분은 빨리 가지고 시간이 걸릴 부분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알아서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좀 잘 된 부분은 빨리 지나가 이런 같은 말을 하는 건데 예. 어차피 천일문은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반복할 거기 때문에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치유가 됩니다. 예. 좀 체계적으로 진도를 나갈 수는 있겠지만 머릿속에 들어오고 정말 체화되는 거는 이 순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거는 그냥 돌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자동으로 해결되고 이제 플러스로 당연히 적용을 해야겠죠. 적용을 하실 때 저의 추천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떻게 보면 그런 철학 그런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예를 들어 영어 3등급, 2등급, 1등급이 있어요. 모의고사. 그러면 이 중에 누가 고2 올라가서 1등급 받을까요? 당연히 고1 때 1등급 받은 친구가 고2 때 1등급 받겠죠. 뭐 역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말이에요. 그럼 다시 고2 3등급, 2등급, 1등급 중에 누가 수능 1등급 받을까요? 물론 변수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고2 때 1등급이 고3 올라가서도 수능 가서도 1등급 받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자, 예외를 논외로 한다면 당연히 1등급, 1등급, 1등급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추천은 일단 어려우면 고1 거를 해보세요. 고3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도장 깨기처럼 하는 거죠. 내가 고1 거에서 날라다니고 1등급을 찍을 정도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고2 거를 올려서 그거를 1등급 정도 만들고 그러면 어느덧 준비가 상당히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 고2 거를 1등급 받는데 수능을 막 5등급 받을까요?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뭐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 차이가 뭐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엄청 많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는 많지 않아요. 만약에 고2 수능 차이가 물론 많이 있지만 뭐 엄청 많이 있었다면 막 뒤죽박죽이겠죠. 고2 1등급이 수능 3등급 나오고 고2 3등급이 수능 1등급 나오고 이래버리겠죠. 하지만 물론 이제 그런 변수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뭐 컨디션 조절이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가정했을 때 당연히 1등급이 유리하기 때문에 예. 이게 조절만 잘하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유용합니다. 그래서 고1 거를 지금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게 마일스톤, 이정표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정표. 그래서 고1, 고2, 고3 이 순서로 한번 하나씩 클리어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일정 조율 잘해야겠죠. 만약에 내가 고1 거를 하고 있는데 계속 고1 거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다가와가지고 수능 거의 전날까지 와버렸어.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좀 남은 시간을 가지고 이런 걸 염두에 두신 다음에 좀 계획을 세워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천일문은 이제 약간 어떤 거냐면 물론 정말 훌륭한 책이지만 수능을 완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끝나는 타이밍이 금방 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럴 거라면 병행을 해야 돼요. 지금 빨리 문제 푸는 그런 연습까지 비중을 조금 조절하되 조금을 두되 무조건 같이 해야 됩니다. 제가 원래는 갖춰 놓고서 넘어가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갖추면서 같이 실전까지 챙기되 대신 비중 조절은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뭐 약간 이런 거죠. 9대 1, 8대 2, 7대 3 이렇게 좀 간을 보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수능에 필요한 게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영어만 능력치를 끌어올리면 다 잘할 수 있냐? 아니에요. 자, 일단 영어적인 포인트는 뭐가 있죠? 단어 많이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해석을 잘해야겠죠? 그런 걸 천리문이 해결해 줄 거고, 물론 거기에 단어장을 더 얹어야 돼요. 천리문 기본편을 가지고서 단어가 상당히 커버되지만 수능을 커버하려면 더 단어장까지 처리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영어적인 부분을 처리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영어 외적인 걸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수능 영어를 풀되 한국어로 풀면 내가 다 맞을 수 있을까? 이게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분명히 영어 말고 딴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선택지를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하죠. 답이 3번 같기도 하고 5번 같기도 하고 막 이랬을 때 잘 고르는 거 이런 거를 잘 연습해야 되고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제 해결력 자체가 좋아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가지고 나중에는 거기에 시간 관리 능력까지 필요하고 이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반반인 거죠. 영어적인 부분, 영어 외적인 부분 그런 거기 때문에 영어적인 부분만 잡고 있으면 나머지 절반 때문에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밸런스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영어적인 부분을 키울 때는 고1, 2, 3 그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영어 외적인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해보고 오늘은 제가 사실은 원래 다른 영상은 막 대본을 준비하고 하는데 약간 라이브처럼 말씀을 들어봤어요. 급해 보이시기도 하고 되게 중요해 보여서 이렇게 해봤으니까요. 혹시 이 이후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